저는 대치서초 일대에서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인 선생님이고요. 제가 1학년 설명회를 가고 지금 여기가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두 번째인데요. 보통 예비고일 설명회는 어머님들이 표정이 밝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설명회를 다니는데 어머님들이 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응?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집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내 얼굴이 밝아지시지가 않는 거죠. 1학년 어머님들도 다 대부분 성적표 받은 고1 어머님들 표정이 다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 차원에서 우리 분위기 좀 전환하고 갈까요? 장안의 화제 짠. 네, 표정 밝아지셨어요. 네, 요새는 대세가 구찌보다 굿이라면서요. 저도 이제 수업 끝나고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이제 종영을 했죠. 안 보신 분들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분위기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오길 잘했군.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고1 내신 1등급을 위한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완성형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또 하나는 금쪽 같은 내시기 여름방학 플랜을 짜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 자, 방학 공부는 제발 이렇게 하세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좌를 나중에 선택을 이제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을 해서 10월 말에 종강됩니다. 이게 시즌 1이고요. 방학 때는 주 2회 10회 수업을 하고요. 개학을 하면 주 1회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10회를 하고요. 그래서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나 뭐 민사고나 상상고나 자소서 쓰는 친구들 나중에 2학기 가면 영어 수업이 1회로 줄어들고 수학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을 내신이랑 다른 거에 조금 활용하시면 되고, 여름방학에는 빡세게 주 2회, 그 다음에 개학하면 나머지 1회로 해서 10회 가고, 요게 한 텀 끝나고 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입반 테스트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고요. 시즌2로 가면 11월에 우리 기말고사 다 끝나고 가면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가는 반에는 최상위 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통과한 친구들은 최상위 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여름방학에 개강을 하면 10월 말까지 안 쉬고 쭉 연속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 자, 나를 배신한 중등 A. 자,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이야. 가장 타격감이 큰 과목은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치 서초이기 때문에, 송파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서초동에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어에 돈을 많이 쓰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생각보다 등급이 굉장히 안 나와요. 수학을 못한다는데 모두 다 동의하시지만 영어도 이 정도 엉망일 줄이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 제 출석부를 보여드리면 모 자사고 학생이고요. 제가 먼저 이제 수업을 이렇게 받았을 때 중학교 성적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PPT가 좀 흐리네. 아이들 다 이렇게 적습니다. 신기한 건 대치 서초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다 적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기 중학교 때 97점, 100점, 80점, 70점에서 80점 이렇게 적었어요. 이 학교는 자사고인데 들어갈 때 진단평가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을 내는 학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하루 만에 석차를 합계 이렇게 쫙 내셔서 국영수 몇 등, 국어 몇 등, 수학 몇 등, 그 문자로 그걸 다 바로 당일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사고 어머님들은 들어갈 때부터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입학을 합니다. 왜냐? 받았는데 막 250등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저 진단평가 몇 점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요 97점 맞았던 친구는 86점.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중학교 때도 100점, 그 다음에 진단평가도 100점, 저랑 같이 중간고사 했는데 중간고사도 100점 맞았습니다. 똑같이 A였겠지만 이 친구는 86점, 이 친구는 100점 나온 건 심화 공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이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도 맞았다가 B도 맞았다가 하는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데, 까딱하면 중간고사 몇 점 나오냐면 60점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시험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친구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학교 때 70점도 맞고 80점도 맞았던 친구 진단평가에서 몇 점 맞았냐면 40점대 맞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신기한 건 저랑 같이 내신을 했어요. 저랑 같이 8회 내신을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 몇 점 맞았냐면 29점 맞았어요.
내가 친구야 이렇게까지 못 보고는 아니지 않았냐? 선생님 시험지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저랑 같이 내신을 하면 최소한 대부분 다 6, 70점은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 애들은 30점, 4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때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적이 굉장히 양극화됐는데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건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숫자가 예전에 숙명여고에서는 100명이 잘했으면 지금은 숙명여고에서 한 30명, 40명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30등이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요거는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사이트에도 가입되지 않는데 제 지인들이 다 1대1 살고 여기 어쩜 또 대학 동창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끝나면 꼭 연락 오더라고요. 어머 정인아 반가워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자 세화고 영어 시험 수준 어땠나요? 애 말로는 심화 읽기 변형 때문에 멘붕이 왔다고 그러던데 어려웠나요? 우리 아들은 어려웠다는데 아래 글에는 평이했다는 말도 있네요. 체감 난이도는 극과 극입니다. 아이들 실력 차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걸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어머님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요거 성적표 보여드리면 요 학교는 인원이 좀 많죠. 390명인데 서울고입니다. 남학교의 대표적인 이제 서울고인데 이 친구들 잘했으니까 저한테 성적표를 캡처해서 보내줬겠죠? 390명 중에서 영어 11등, 1등급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학교에 영어 평균이 몇 점이냐면 51.4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학교 영어 평균이 51.4예요. 1등급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요? 1컷은 100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그 극과 극인지를 아시겠죠? 이건 일반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제가 외대부고 다니는 저희 아주 친한 지인의 딸이 있는데 외대부고는 여기 지금 표준 편차가 서울고는 이제 23.6이거든요. 대원외고, 한영외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외대부고의 영어 표준 편차는 몇이게요? 몇이냐면 6입니다. 네, 6이 하나 틀리면 4등급,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여학교예요. 다음 날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에 직본날에 시뮬레이션 시험을 봤어요. 36개 문항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36개, 36개, 35개, 35개 쭉 앞에 있는 애들이 다닥다닥 점수를 잘 받았어요. 요 뒤에 제가 이 학교 내신 대비 몇 명 하고 있냐면 약 90명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분들 보시면 몇 개 맞았냐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 근데 10개, 9개, 3개, 2개, 심지어 하나도 못 맞춘 친구도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왜 그러느냐? 실력이 중학교 때 내신 이렇게 끄적끄적 하던 것 같고는 고등학교의 그 많고 방대한 범위를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양극화가 엄청 심하고요. 각 학교마다 40대 한 260, 아주 잘하는 3, 40명, 나머지 260명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의 치열한 석차 경쟁. 그냥 한 40등, 50등 하면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님들 표정 지금 이렇게 되셨어요. 아까 구씨 봤을 때하고는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자, 성적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널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중등부 시험과 고등부 시험의 차이를 빨리 인식할수록 우리 아이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에서 한 90점 이상 정도 맞고 있으면 걔한테 중등부 시험 100점 맞으라고 닥달하지 마세요. 그거 100점 맞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등부 시험은 정말로 범위가 작고 그다음 진짜 치사한 문제. 야, 이런 걸 왜 냈을까? 이런 거 정말 많은데 고등학교형으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얘가 나중에 가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지. 고등학교는 진짜 치사하고 짜잔한 문제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시기를 고등학교형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숙명 갈지 아니면 휘문 갈지 중동 갈지 단대 갈지 단대 어머님들
영어 어렵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영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단대국어 영어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휘문보다 단대가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학교에 갈지 배정학교에 관계없이 기반학습에 총력을 기울여서 실력을 탄탄히 쌓아줘야 나중에 내년에 갔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내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요. 입학 후에 바로 뭐냐? 그냥 실전입니다. 입학 후에 어느 내신 학원을 가도 개념을 찬찬히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왜냐?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고 실전 문제처럼 이렇게 다뤄주려면 영어 학원을 일주일에 4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 학원을 4번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쫙 문자 뿌렸어요. 오늘 시험 어땠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어는 작년 기출처럼 변형이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처음 보는 예문들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중등부는 암기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등부 시험에는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는 어렵지 않았고 서술형은 요약문 문제가 어려웠어요. 독해는 어렵지 않았고 요 멘트를 보는 순간 시험을 좀 잘 봤구나라는 걸 전 알았는데 제가 1등급 컷이 몇 점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고 96.8 이 친구 맞았는데 이 학교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 친구는 지금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 문제 자체를 변형해서 문맥을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서술형을 적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심지어 부분 점수도 없어서 부분 점수 없으면 6점이 그냥 날아갑니다. 조금만 잘못 써도 바로 하나가 날아가는 거라 심장이 쫄렸어요. 등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60.9점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한 90점, 95점 맞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60.9점 이렇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포인트, 처음 보는 예문이었어요. 변형이 많았어요에 어머님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식 공부로 그럼 핵심 전환하는 거에 3가지가 뭐냐? 어휘, 어법, 문해력을 고등부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와 어법을 합쳐서 우리는 모르는 문장, 외워서 쓰는 문장이 아니라 처음 보는 변형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고등영어는 내신이 암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비고일이 의외로 많이 하는 공부법 실수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문법에서 어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어법이 뭐예요? 어법은 문법 플러스 의미입니다. 이게 보면 중학교 때 지금 아이들이 막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거 지금 공부할 때 아니고요. 신기한 게 중학교 때는 관계대명사를 맞춰요. 고등학교 때는 관계대명사를 틀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길고 어려운 문장 속에서 응용해서 문법을 물어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법형으로 공부를 전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샘플로 보여드릴 위에 만약에 오형식을 배웠으면 중등부는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물어봅니다. Call there caused me to go inside. 너 여기 to go라고 썼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 요거는 휘문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인데 A와 B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또는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고르시오 하는데 어디가 지금 목적격 보어인지 애들 못 찾아요. 왜냐면 자, being separated from their mother, 엄마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이를 분리시켜 놓는 것은 여기 cause 보이시죠? 여기는 목적어가 me에서 단초라인데 목적어가 어디부터냐면 the level of growth hormone and a key enzyme에서 이만큼 목적어가 길어요. 이렇게 긴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풀려봤는데 아이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잘 풀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길고 어려운 문장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독해를 말씀드리면 이제 문해력이라고 했는데 복잡하고 추상적인 글을 이해합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글이 아닌 것도 이해 잘 못하지 않나요? 우리 애들 엄마가 말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글로 읽으려니 답답한 노릇이죠.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코로나 세대 아이들한테 제가 되게 충격받은 건 주제, 제목, 요지, 주장도 틀립니다. 네, 옛날에 애들은 그런 거 안 틀렸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뭔데요, 선생님? 이러고요. 의외로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 문장 순서 문제를 못 맞춰요. A, B, C니 C, B, A니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애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글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감이 아는 분석에 의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마음에 안 와닿으셔서 제가 수능과 내신의 킬러 문항 요약문 작성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은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교재에서 제가 뽑아 갖고 온 거고,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내신 교재로 이 책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뭐 주제를 고르시오 아니면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에 한번 주제나 어머님은 요약문을 작성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업에서 F학점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압박감은 A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는 것보다 많은 학생이 시험에 부정행위용 쪽지를 들고 오도록 더 많이 유도한다. 무슨 말일까요? 주제를 고르시오. 남자애들 어떤 표정이냐? 엥? 뭔데요? 남자애들 70%가 틀립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것을 피하려는 압박감은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우는 것이 그러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자주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다. 다음 글에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요약문을 작성하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로 채우시오, 본문에 없는 단어로 채우시오. 반에서 1명 맞춥니다. 주제를 고르시오 했는데 아이들의 거의 60%가 틀리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몇 문제 나오나요? 거의 고등학교 지문에 60, 70% 또는 7, 80%가 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은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신 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 질문 안 받으실걸요? 그런데 고등부 선생님들은 내용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문해력이 요구되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어머님들이 어휘하고 문법이 약하다는 건 모두 동의하시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 친구들이 문해력이 약해서 이거 수업 시간에 문법 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직역해가면서 제가 다 가르칠 겁니다.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자, 이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한 건데요. 글씨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저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쇼팽이 압도적인 거는 알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의 것으로 인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는 거 보내놓을게요 한 거거든요. 얘가 음악에서 발견되는 조화로운 물음표가 부드러운 갈망의 표정과 같은 것인 거라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지. 그러게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다소 재미없게 한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못 출제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의 오산이다. 중간고사에 딱 보고 나면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나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래요. 선생님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시험 문제 어렵게 잘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심화 수준으로 연습을 시켜야 되고 저는 여름방학에는 문장 중심으로 그다음에 겨울방학엔 얘를 패러그래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 무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자, 문법 서술형 득점력의 결정적인 요인. 문법을 못 맞춰요 이 녀석이. 리턴이들 특히 더 잘 들으세요. 문법을 틀리는 아이는 100% 삐리리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뭘까요? 문법을 틀리는 아이는 100% 직역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직역을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what이 들어가는지 that이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감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은 거의 100% 문법에 다 틀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부에서는. 그래서 완성형 아이만이 살 길이에요. 영작도 하고 모르는 문장,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한 해결력 같은 것들이 있는 친구만이 내신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상력이 뛰어난 엄마가 공부 계획을 잘 짠다.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 국어, 영어, 수학 시키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는데 여름 휴가를 가볼까? 이렇게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던데요. 다낭이 이코노미 좌석이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겨울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던데 중등부는 이렇죠.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의 머릿속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개별 과목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하신대요. 막연하게 상상하셨대요. 그래도 한 과목쯤은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표현이시더라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해야 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일본어, 수학, 통사, 통과, 한국사. 전 과목이 5주 동안에 다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정말 이런 표정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보면 저희 이제 조카도 지금 2학년인데요. 한국사 공부하는 거에 이제 조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잘했겠죠. 한국사 공부하는 거에 5분의 1도 공부를 안 하는데 영어 1등급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준비시켰죠. 왜냐하면 내신 때 얘하고 얘를 다 해야 되는데 평소와 같은 볼륨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너무 많아지고 예전에는 애들이 막 찡찡대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진선여고 애들이 찡찡대면 제가 막 혼냈거든요. 야 그렇게 할 거면 가. 공부하는 애들한테 방해되잖아. 저는 공부하는 아이들 편이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찡찡대면 막 불쌍해요. 그래 왜 안 돼? 안 외워져? 너무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표정이 다 이래요. 너무 불쌍해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느라고. 그래서 아이들 막 어쩔 때는 저한테 그런 농담도 하거든요. 선생님 저 자살할까요? 막 이래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농담이에요. 막 이래요. 애들이 하나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전교 1등도 제정신이 아니고 전교 꼴등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교 1등도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기분이에요. 이런 상태로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치거든요. 기말고사 치고 2학기가 되면 그때서야 조금씩 비로소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목이 한꺼번에 훅 치고 들어왔을 때 등급을 사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 공부량을 지금부터 잘 채우셔야 되고요. 4월 한 달 반짝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게 고등부 내신의 현실입니다. 영어는 완성형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여름방학 시작이 제가 코로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겨울방학은 무슨 겨울방학이야.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지금 얘가 4등급에 명할까 말까인데 여름방학 시작이 정답이고요. 어렵고 많은 범위를 속도감 있게 따라올 수 있는 누적 공부량을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강좌가 이게 사실은 어떤 브로셔에 보면요. 뭐 10년 이상 대치동에서 1타 어떤 데 보면 막 17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17년을 제가 좀 줄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야 이거 너무 나이 많아 보니까 좀 줄여 그랬는데 actually 몇 년이냐면 20년입니다. 전업으로 수업을 제가 대치동에서 한 지 20년이고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남았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주는 강좌가 고등영어 완성반입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 강좌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로 전한 핵심 3가지 어휘, 어법, 문해력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강좌이고요. 교재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개강해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거든요. 박정인 이렇게 쓰면 미모가 뛰어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남자애들은 물어본다는데 야 박진 선생님 수업 가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데요. 엄마 예뻐? 이런다는데요. 그래서 예쁜지 안 예쁜지 뭐가 중요해? 그럼 안 예쁘면 집중이 안 돼? 뭐 이런다면서요. 봐줄만하게 생겼어. 어머님들이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평이 있냐면 교재가 좋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개강을 하게 되면 영역별로 교재를 다 받게 되시고요. 그래서 문법, 독해, 어휘, 서술형까지 우리는 서술형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합니다. 샘플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개념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개념서를 저희가 배울 거고 이 개념을 응용시키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에서 F학점을 이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장을 가지고 문법 훈련을 할 거고 직역 훈련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어책을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저랑 쭉 따라오시면 보통 3권에서 4권 정도를 공부하게 되시는데 저희가 누적으로도 다 시험을 봐요. 그 정도 준비하고 가면 1학년 때 단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단어 공부도 제가 시킬 거고 매번 테스트 볼 거고 독해 과제는 이제 첫날 오면 저희가 진단 테스트를 볼 거예요. 문법은 누구나 다 지금 똑같이 수업을 이제 실력 차이가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최종 점검을 다 한 번씩은 해야 되고요. 독해력은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독해 과제는 다릅니다. 첫날 진단 테스트를 보고 그 진단 테스트 본 거에 따라서 A형 독해 과제를 해야 될지 B형 독해 과제를 해야 될지 제가 지정해주면 그거 하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거나 낮은 걸 원하면 제가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독해 과제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과제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 문법과 어휘 한 것 가지고 우리는 서술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형으로. 자, 역전은 겨울방학에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과 내신을 유기적으로 해서 공부를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고요. 요 얘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특목 자사를 준비하는 금쪽이.
제가 특목 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에 지금 이렇게 약간 완성형으로 한번 이렇게 20회 정도 수업을 해놓고 겨울방학 텀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상위 반으로 가거나 가을 최상위 반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토플을 준비한다거나 이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 학교에 맞는 플랜이 또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을 잘 할 수 있는 거 여름방학 때 완성을 해놓으시면 이 아이는 대원을 가든 한영을 가든 기본기가 탄탄하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아까 외대국어 표준편차 6, 7이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거 갖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저희 반에 유난히 100점이 많은데 그 이유는 100점 맞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에게 만족해주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점을 나오는 그런 강좌를 마련한 건데 잘하는 거 말고 이 친구들은 완벽한 상태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등급이 살인적이더라고요. 또 특목 자사 대치 상위권 금쪽이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슷한 친구들인데 여기 특목 자사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상위권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최상위권이 가야 하는 길과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달라지는 시점은 언제 달라지냐면 독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가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그 구간에 최상위권 친구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단촐하게 가는 거야.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갈 수 있는 걸 안 가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결과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애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4등급 두고 3등급 두고 그런 친구들은 잘못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길은 버겁지만 이 길을 자박자박 가면서 사실은 영어를 별로 중학교 때 잘하지 않았는데 1등급 받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힘들게 잘 따라가는 친구도 얼마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쉬워도 틀릴 만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플랜은 여름방학의 완성반으로 해서 넉넉한 회차를 두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정해지면 대원에 맞게 상산에 맞게 2차 플랜을 짜시면 되고 저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최상위 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다소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와서 물론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플랜을 짜는데 초반 강의가 어려워서요. 한 4회차까지 아이가 어려워요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4회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 잘 버팁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초반에 어려운 걸 막 넣어놓은 이유가 여기에서 아이들을 거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4회 정도를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탈락 없이 쭉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영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게 있냐면 테스트 점수가 안 좋아요. 테스트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테스트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완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는 이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첫 수업하고 어머님인지 학생인지 모르는데 보내주셨는데 다른 학원에서 기본기가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수업을 듣고 앞으로 깊이 있게 문법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꼼꼼한 문법풀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소 영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와서 버티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런 거 쓰면 좀 쑥스러운데 1타 강사는 뭐가 다른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우리 구시로 하죠 뭐. 자, 고등영어 완성반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 많이 추앙에 안 보신 분들은 저 추앙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방학 플랜을 잘 짜시고 학년마다 약간 특징이 좀 있어요. 요 학년은 좀 까다롭다, 요 학년은 무지하게 착하다 뭐 이런데 우리 무슨 띠죠? 황금돼지죠. 왜 애를 많이 낳으셨어요 이때? 저는 입시에 있는 사람이라 아니 왜 이때 애를 많이 낳지? 근데 애들이 많으면 입시 경쟁률이 이제 치열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매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 수업에 많이 찾아와 주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그걸 보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서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도 많이 힘드신데 어머님들도 힘 많이 내시고요. 나머지 뒤에 연사 선생님도 알차게 열심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